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드디어 2020년 서울시 구급공무원 필기 합격자 발표가 드디어 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필기 합격자 점수를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이미 이전부터 면접 준비를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따로 그런 1대1 코칭도 하고 이제 그룹 수업도 많이 하는데요. 오랜 시간 그동안에 필기시험 준비만 하셨다고 제가 말을 정말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좀 못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최대한 용기를 내드리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북돋아 드리긴 하는데, 결국에는 포기하시는 분들도 이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일배수 안쪽인데도 최대한 열심히 좀 해서 어떻게든 합격을 한번 해보자, 8년 동안 공무원 준비를 해서 이번에 처음 일배수 안에 합격하신 분도 계셨는데, 결국에는 면접을 포기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이런 상담을 하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례라 생각이 됐는데, 물론 저는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서울시 공무원이 되게 되면 뭐 어디나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민원인 응대를 하는 그 일이 제일 많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배치를 받았던 그 부서가 계속 순환해서 다른 쪽으로 또 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첫 번째 좀 고려하실 사항은, 내가 정말 민원인을 친절함으로 상대를 하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가, 아니면 또 민원인의 고민을 또 들어주고 내가 또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낯선 사람을 매일매일 마주를 할 텐데 목소리가 좀 작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정말 한마디도 나는 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인이 항상 친절하시지는 않거든요. 와서 막 화도 내시고 어떤 분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공무원분들의 멘탈이 좀 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사회복지직 분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계속 그 부서 자체가 주기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익숙할 만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동안 일했던 분들과는 또 헤어지고 계속 이렇게 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적응이 좀 느리다 하면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떤 뭐 시청 쪽에서는 그런 상사분들의 차를 일정 시간이 되면은 내가 타서 가져다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아직도 비일비재해요. 지방이면 또 지방일수록 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런 상하 복종,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인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가, 이런 좀 현타가 온다고 하죠.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생각하는 일단 국민을 위한 봉사 이런 것보다 정말 그 상사를 위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왔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어떤 일을 내가 앞으로 맡아서 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도 해보시고, 이런 단점들도 있는데 내가 이런 부분을 다 딛고 공무원이 돼서 꾸준하게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이 되면 그게 어디냐,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면접 최대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나는 면접 준비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정말 경험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를 해야만 하는지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는요, 저는 뭐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은 학원들, 스피치 학원 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해주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를 찾아오다 보니까 최대한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성인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성인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환경이 좀 주어졌으며,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다 듣고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자기소개를 좀 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는 내가 했던 그런 경험을 제출하게 되면은 제일 돋보일 수 있도록 뭐 첫째 친절함, 둘째 뭐 도정정신, 셋째 뭐 꼼꼼함,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그런 장점만 보고 근거랑 같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게 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 적이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그리고 필기시험만 2년, 3년, 어떤 분들은 정말 5년 이상 필기시험 준비만 하셨을 텐데, 내가 도전정신이라고 나의 강점을 어필한다는 것은 시험을 준비한 이외에는 아무런 해본 게 없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도전정신을 예전에 했던 거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에 나의 했던 그런 부분들, 정말 5년 이전에 했던 부분까지 끌어와서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들어보면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꼭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도 또 헌신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태도를 좀 강조하면서 직렬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자기소개 예시를 한번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사회복지직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저는 저의 행동 하나로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보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과거 편의점 아르바이트 당시 매번 비슷한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찾아오는 지적 장애인분이 계셨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장소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혹여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매번 구매를 하셨던 물건들을 기록하였고, 그분이 오는 시간대가 다가오면 그동안 구매해왔던 물건들을 계산대 근처에 비치하였으며, 의사 표현에 서투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글씨로 표현할 수 있도록 종이와 펜을 항상 준비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작은 행동 하나로 장애인 손님의 부모님께서도 자녀가 혼자 편의점에 다녀올 수 있도록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저에게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함을 표시하셨습니다. 이렇듯 아직 이 사회에는 작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시 공무원으로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자기소개가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정말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공부를 아무리 오래 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울 시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거창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관을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나만의 에피소드를 하나 잘 설명을 했으며, 마지막에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서울 시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이 1분 자기소개를 하나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소개에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진실한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꼭 생각해 보시고 자기소개를 작성을 하시되 나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는 면접관들의 질문이 이어질 수 있어요. 물론 서울시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은 가장 맡고 싶은 게 무엇이고, 서울시 공무원이 됨으로써 면접 동안에 준비한 거는 무엇이며, 성의평가죠.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제도는 또 어떤 게 있었으며,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그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5분 스피치에서 말씀하시면 될 거고요. 그동안에 쌓았던 많은 경험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희생한 적이 있느냐,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도전한 적, 아니면 성공한 적, 성과를 내본 적 등등 여러 가지 경험류의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 이후에 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고 어떤 계기로 공무원이 되고자 했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시작함과 동시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지내왔는가, 이런 것들도 쭉 생각해 보셔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만 공무원 면접 준비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면접 강의를 보고 시간만 지나다가 이 부분을 놓친 다음에 부랴부랴 전 자기소개가 안 돼요, 막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가 중요한 이유는요, 첫 단추예요, 면접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경험 이야기도 하고 제도나 이슈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겉돌듯이 스터디 참여를 하고 강의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특히 인터넷에 있는 많은 자기소개 예시를 보더라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나만의 솔직한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내보이면서 가치관과 그리고 국가관과 공직 가치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자기소개 방식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필기시험 발표가 났어요. 필기 커트라인권에 가깝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필기 최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자만하지 마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자기소개고요. 저는 첫 번째 책임감이 강합니다.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아까도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내가 공무원이 되고자 했던 그런 마음가짐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 이런 부분으로 스토리 형태로 만들어 보시는 게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뭐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고, 물론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이 부분을 채워야지 자연스러운 자기소개가 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냥 이렇게 끼워 맞추기 형태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 제일 중요하니까요.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난 오늘부터 자기소개부터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생각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을 완성 짓는 거를 가장 먼저 권해드립니다. 필기 합격 전에는 경험 정리도 최대한 먼저 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점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울시의 제도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나에 대해서 모르고 이 면접 준비를 시작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면접 준비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1분 자기소개 예시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행정직도 그렇고 사회복지직 그리고 간호직 많이 뽑는 직렬 위주로 제가 좀 예시도 좀 더 보여드릴 테니까요. 면접 준비 잘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한테 면접 코칭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스피치 엄청나게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1분 자기소개 정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또 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1대1 형태랑 그리고 그룹 수업 형태도 소수로만 해서 스터디 형태로 이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되실 그런 분들도 최대한 합격을 이끌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문의 주시고, 그리고 꼭 저한테 수업을 받지 않더라도 많이 도움 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이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자기소개 예시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